제가 이 신문사에 들어와서 기자를 하기 시작한 지가 1985년인데요.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대 중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희대의 사기극은 처음 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부렁을 처음 봅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지금 제 앞에 전현석 대표님도 뭐 저한테 동조의 그 미소를 보내고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된 노릇이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169석을 가지고 있는 슈퍼 정당의 대변이라는 자가 마이크를 대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 TV 방송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장관, 우리나라의 제일 잘 나가는 로펌인 김앤장의 변호사 30명, 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같이 술을 먹고 뭐 노래를 부르고 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하게 밝혀진 겁니다. 아니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정치인 누군가가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향해서 새벽 3시까지 술 먹었지 않소?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다음에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행태, 정말 처음 봅니다. 정말 이거 뭐라고 비판을 하고 뭐라고 이 분석을 하고 뭐라고 평론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의겸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난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뭐 유감을 표명한다. 뭐 유감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갈래로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원래 제가 유감이라는 말을 처음 이렇게 입에 올렸을 때는 그게 상대편에게 너 두고 봐 할 때 유감이라고 그랬어요. 너 말이야 다른 곳에 가서 내 험담하고 다닌다는 거 내가 알게 됐어. 너 유감이야? 이제 이런 거지요. 너 또 한 번 걸리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테야 할 때 너 유감이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주로 정치인들이 유감 표명, 이게 마치 사과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뭐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뜻도 이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김의겸이가 대통령한테는 유감이라고 했는데 정작 한동훈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이가 그 의혹 제기를 한 그 상대편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이가 그 자리에서 마주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과해야 될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그런 일로 대한민국 일대 혼란 속에 빠뜨렸던 그 김의겸으로서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께 먼저 사죄를 했어야죠. 국민들께.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대요. 근데 유감 표명을 왜 해? 이 사람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유감 표명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오히려 당내에서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데 김의겸도 눈치는 있으니까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사과해라. 아유 저 애물단지 저거 정말 도움이 1도 안 돼.
김의겸이 지금 사고 친 거 몇 번째야? 저런 입만 열면은 한동훈이한테 가서 그냥 사사건건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더불어민주당 간판에다가 먹칠이나 맨날 해대고 아유 저 사람 누가 어떤 귀신이 안 잡아가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도 이제 뭐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유감이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야 이게 사과야? 이 사과가 아니야.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사과 필요 없다. 난 당신한테 사과받을 기분 하나도 아니다. 책임지면 된다. 책임. 이럴 때는요. 면책 특권 어쩌고 저쩌고 그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제기하면은 이 우리나라 법원 판례는 그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걸어서 수십억 원의 민사 소송 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입만 열면 떠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언론 뭐 방송법 개정안, 언론법 개정안 그게 뭐냐면은 징벌적 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자가 뭔가 의심을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기사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만들겠다. 손해액의 5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맨날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옳거니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청담동 뭐 술자리 의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말 한 것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뭐 그냥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에다 대고. 책임져야죠. 어떻게? 돈으로 책임지면 됩니다. 네, 아무튼 김의겸 의원은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이 말. 네,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김의겸 의원 나중에 재판받을 때 아주 귀중한 증거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일국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그다음에 이상한 여자가 하는 첼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것이 이제 법원에 제일 증거물로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징벌적 배상을 뭐 2배, 3배, 5배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더 이상 김의겸 의원은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야당의 맥을 뭐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맥을 잇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그러한 더불어민주당이 어쩌다가 오늘날 이렇게 됐는지 오늘 뭐 조선일보 사설에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타를 하고 있더군요. 이게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오. 이 광우병 사태 때부터 미국산 쇠고기만 입에 넣기만 하면 머리 뭐 구멍이 생겼다고 했던 건 아닙니까? 머리에 구멍이 송송송 뚫린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산 쇠고기 제일 많이 사 먹더군요.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라는 것. 이제는 모두가 다 거기에 뭐 부딪힌 어뢰에 뭐 북한체 글씨체로 뭐 이 가나다 이런 것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국 군함하고 부딪혔다. 이 괴담. 세월호 짐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미국 잠수함하고 충돌했다. 다 괴담입니다. 괴담.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을 끌어들이면 우리나라 반미 선동을 하기 위한 반일 선동, 친북 친중 노선이니까. 심심하면 미국 잠수함하고 부딪혔대요. 그냥 미국 잠수함하고 부딪혔대. 거기에 만약에 잠수함이 있었다면 그게 북한 잠수함인지 중국 잠수함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냥 미국 잠수함이래. 아니 그럼 그렇게 큰 배하고 부딪혔다면 미국 잠수함은 멀쩡한가? 미국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떠올랐어야지. 이런 괴담들. 광우병 괴담, 세월호 괴담, 천안함 괴담. 이태원 참사에도 얼마나 괴담들이 많습니까? 그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비상대책회의 열고 바로바로 지시를 하고 했기에 망정이지. 윤석열 대통령 아주 긴한 사정이 있어서 그게 그날 당일날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 시간만 지체됐으면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온갖 괴담들이 다 뭐 청담동 괴담도 있는데 이런 괴담 안 만들겠습니까? 아마 그런 괴담들 그 괴담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괴담 공작소 임원들.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랬으니까 할 말 다 했죠. 후쿠시마 원전에서 1,3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제로. 한 명도 없습니다. 쓰나미로 죽은 거죠. 쓰나미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한 그 명분이 궁했던 모양인데 아무튼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1,300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쓰나미로 죽은 겁니다. 바닷물에 빠져서, 바닷물에 휩쓸려가서. 단 한 번도 사과할 줄을 모릅니다. 그 괴담을 그렇게 퍼뜨려 놓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번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